자, 여러분 이제 신형곡 이하의 마지막 시를 해야 되겠는데요. 하기 전에 이전 클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이거 한번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샤도 있고 지에 있고 뒤에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하고 뒤에가 다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예, 시끄럽게 제잘제잘 소리를 내는 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음은 이제 접자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이제 한어 병음으로는 지혜하고 뒤에 두 개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형곡 이제 보면은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이 여기 이것도 이제 신형곡이기 때문에 무당의 어떤 그 접신 행위하고 관계된 것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여기서는 무당의 느낌이 전혀 안 납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무당이 입고 있는 옷이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지 나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표현들이 은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심지어 이제 상징을 넘어서 해석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무당이 어, 구슬할 때 곡을 여러 개 연주를 하는데 그 중의 한 곡이다, 곡조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럴 수는 있겠어요. 이것 자체를 이제 연주를 했다기보다는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이제 이하가 다시 이렇게 새로 묘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앞에 신형에도 그랬고 이번 신형곡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의성어 같이 연결해서 알아둬야 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추이 차이 하면 이게 이제 치마가 역시 이제 사각사각 소리 내는 그 의성어를 이렇게 이제 나타낸 거거든요. 이거 나중에 조금 뒤 스크립트에서 한국 한자음도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자는 너구리죠. 그죠? 예. 삭도 되겠고, 어쨌든 이제 그 약간 작은 맹수류 중에 이제 너구리나 삭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규룡할 때 규자입니다. 용의 그 용이 여러 명칭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규룡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웹툰 보면 삥탕후루라는 거 있는데 거기 규룡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 담자인데 단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샤오하면 이게 이제 그 올빼미잖아요. 그죠? 올빼미를 얘기하는 한자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몇 가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알아두세요. 왜 그렇게 많은가 하면 올빼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좀 큰 올빼미도 있고 부엉이류하고 예, 부엉이 올빼미를 사실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타내는 한자어도 다양하게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자입니다. 효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국 한자음을 먼저 보시면은 이 선풍, 예, 예, 돌선자이죠.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 이게 이제 최 이렇게 됩니다. 이거 취로 갈 것 같죠. 근데 최입니다. 이건 채자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 주의 깊게 좀 봐주셔야 되겠고 이 세풍해서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돌개바람 뭐 그런 쪽으로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예, 바람인데 예, 어떤 행위인지 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게 이제 효자죠. 이 매자는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해석을 지금 같이 하셔야 되겠는데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이런 식의 한시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낼 수는 없겠어요. 만약에 이런 시가 한자 문제로 출제되면 예, 저라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예, 해석하기가 제대로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산으로 해가 지고 그러니까 이제 동쪽 산은
어둑어둑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회오리 바람이 음, 말을 몰아서 오고 말은 구름을 밟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시간적인 배경을 첫 번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무당의 어떤 접신 행위하고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무당이 어떤 접신 행위를 막 시작하고 신을 강신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신이 오면서 이런 소리를 내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보면은 어떤 그 그림 같은 게 막 그려져 있는 이 화현이라고 되어 있으면 대부분 화려한 빛, 예, 화려한 어떤 거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화려한 비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대조적으로 이것은 소박한 어떤 그 피리 이런 거겠죠. 이 두 가지 악기의 두 종류 악기의 소리가 좀 가늘어졌다가는 좀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단조로워졌다가 다시 이제 변주를 해서 복잡해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접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 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은 요 세 번째 줄은 예, 악기를 떻게 연주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면은 꽃무늬 치마, 그러니까 꽃이 들어가 있는 어떤 치마가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고 가을 먼지를 밟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안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대유법으로 이제 여자 무당이 되겠죠, 그죠? 여자 무당이 여기 맞춰서 이 반주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강신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해석이 잘 되셨나요? 어느 정도는 이제 여기는 그나마 이제 추측을 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려도 대충은 이제 어떻게 때려 맞추기라도 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정말 이거는 무슨 암호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개수나무 잎을 이게 이제 여기서는 훑는 바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훑어가는 그런 바람이 어, 그 이제 열매를 떨어뜨린다 그런 말이죠. 열매를 떨어뜨리고 이런 지금 이제 이 바람이 세게 부는 겁니다. 그죠? 세게 불어서 이런 지금 이제 막 그 신이 막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여러분 이제 혹시 만화나 저기 영화 같은 거 중에서 귀신이 나타날 때의 장면을 묘사한 그런 것을 혹시 보셨는지요? 혹은 이제 무당이 귀신을 불렀을 때 귀신이 나타났을 때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영화를 혹시 본 적이 있다면은 이 부분이 해석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귀신이 이제 막 나타나서 절정에 이제 이르게 되면은 뭔가 강렬한 액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액션은 굉장히 심하게 나오죠. 푸른 너구리가 피울음을 울고 차가운 여우가 죽는다. 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고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 이 오래 사는 너구리 이제 구미호 이런 것들을 전부 잡된 신이잖아요. 그런 잡된 신이 이제 진정한 신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걸 물리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푸른 너구리하고 차가운 여우가 지금 어, 상황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죠? 피울음을 울고 이거는 이제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정의로운 신이 이 무당이 부른 신이 강림을 해서 제대로 나타나가지고 그 옆에 있던 이제 그 전에 이제 좀 뭐 설치고 있던 잡된 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묘망한 신들이 다 죽어버렸다. 혹은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오래된 벽에 색칠해진 규룡의 어떤 그 꼬리가 금색으로 이렇게 이제 어, 금색으로 이제 이렇게 칠해지니까 요런 일이 일어나니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무당이 구슬할 때는 그 주변의 사당에서 구슬 하겠는데 사당이 오래된 사당이라면은 즉석에서 이렇게 보수라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그런 장면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무공이 예 이제 타고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탔다는 말이겠죠.
규룡을 타고는 가을 연못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 부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이거는 어떤 그 공자니까 공인 해서 뭔가를 부릴 줄 아는 사람. 그런데 비를 부린다. 그러니까 이제 날씨를 관장하는 사람 중에서 신급 여러 이제 그 신령 중에서 이거는 이제 비를 부리고 번개를 부리는 그런 신령에 해당되겠어요. 이 신령이 이제 규룡을 타고 이제 가을 연못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뭡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음, 역시 이제 이것도 어떤 그 신의 강림 행위하고 연이어서 같이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전혀 짐작을 못하는 느낌 아닙니까? 사실 저도 이거는 이 두 구는 어, 지금 이거하고 같이 이제 대꾸를 이뤄 가지고 일어나는 것으로서 어떤 신의 강림에 의해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또 다른 어떤 그 신령은 또 이렇게 되어버리고 이렇게로만 해석이 되겠고 정확하게 이게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찾아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음,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이 다음에 할 이상은도 그렇고 이하도 어, 그 처음 읽어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시를 많이 썼는데 이 시도 그런 시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우공이 이렇게 하는 행위나 이런 행위가 어떤 것들을 지칭하는지 여러 학자들이 자기만의 견해를 또 제시를 하는데 그게 이제 다 각자 전부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명확하게 어떻다라고 딱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제 이하의 어떤 시의 전형적인 어떤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바로 앞에 있는 이구하고 연계되어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지금 어떤 제대로 된 신의 강림에 어, 어떤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건 완전히 삿된 신은 이렇게 죽어버리는 비극에 처하게 되는데 좋은 다른 신들도 더 힘이 강력한 어떤 신이 이렇게 강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할 일이 더 이상 없으니까 지금 가버리는 그런 쪽으로 이제 아마 해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두 구를 보면요. 백년 묵은 100년 동안 오래된 그 올빼미는 나무 귀신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웃음소리에 푸른 불이 그 둥지에서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지금 섬찟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죠? 이 푸른 불은 도깨비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행위, 이런 어떤 연결되는 이미지 자체가 벌써 정말 깊기스러운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이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그 신의 광림에 어, 어, 연이어서 일어나는 행위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 두 번째 행위가 이거였고 세 번째는 백년 먹은 늙은 올빼미는 나무 귀신이 되어 버린다라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어떤 신의 그런 강림에 어, 연이어서 어떤 그 신이 여러 가지 조화를 부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신의 웃음소리가 막 들리는데 푸른 불이 둥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신이 지금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다른 다른 신들이죠. 삿된 신과 어떤 또 이제 뭐 뭐야 그 파워가 있는 이런 신들 그리고 이제 어떤 희한한 이런 그 영적인 사물들이 간접적으로 이제 신의 제대로 된 신의 어떤 접신에 이어서 이 신이 강림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묘사를 하는 와중에 이제 신이 이제 모습 자체는 드러내지 않는데 웃음소리가 한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둥지에서는 푸른 불이 쭉 도깨비불이 쫙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해가지고 어,
무당이 신을 불러서 신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강림을 하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묘사를 하면서 실제로 신은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예, 이런 웃음소리를 딱 한번 보여주면서 이 접신의 그 끝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 시를 정말 오랫동안 읽고 다른 여러 학자들의 그 여러 가지 학설을 참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마침내 결론을 몇 시간 만에 내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를 혹시 제대로 나는 이 시 도저히 모르겠다.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이하의 시를 마치는데 역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하의 시는 특이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그 분위기를 잡아가는 그런 그 수법을 보면은 현대 시인의 어떤 기법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애상의 정조 이런 것들은 20세기 초에 나타난 현대 중국 시인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월시파 시인들 그리고 경률시파 시인들 그리고 현대시파 이런 시인들의 그 시작 분위기를 거의 그대로 90% 이상 그거하고 거의 일치한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런 시인들이 20세기 초의 시인들은 이하의 어떤 이런 느낌도 참고를 하지 않았나. 사실 그 사람들이 어, 현대 비평가들이 얘기를 흔히 하기로는 베를렌느나 보들레르, 베들렌느, 보들레르 이런 이제 프랑스 상징파 낭만파 시인들의 어떤 작법에 그 모방해서 그런 정조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정조를 모티브를 삼아서 중국 고전에서 예를 들어 이런 시 있죠. 이런 것들을 참고를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접점에서 20세기 초의 그런 중국 현대 시인들의 어, 그런 이제 이런 분위기하고 비슷한 그런 작품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영곡을 마지막으로 이하이 시는 마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당시 마지막 해야 되겠는데요. 마지막 시인을 하기 전에 시기별로 예, 주요 작가의 특징 그리고 이제 당시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제가 잠깐 이제 빠르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